이제 성수기로 들어갔죠, 하와이는. 지금 시간은 11시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보이시죠? 예. 좀 많이 슬로우합니다, 하와이가. 성수기로 들어갔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 30-40% 정도 덜 오고 있는 듯 하고요. 미국도 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놀러 와야 되는데, 그것도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겁이 납니다. 겁이 나. 가계대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좀 보겠는데요.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 내 집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5월 은행 가계대출이 4조 2천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며 가계대출 증가폭은 2021년 10월 이후에 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 은행 주담대 금리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주택거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하다못해 이젠 DSR을 풀어주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3년 5월 중에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요, 자그만치 1,056조 4천억입니다. 전월 말 대비 4조 2천억이 또 늘어난 것인데요. 2개월째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가폭은 2021년 10월 5조 2천억 증가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는데요. 정부에서 돈을 지금 마구 푸는 이유가 부동산이 떨어질까봐 무지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완전 박살이 나기 전에 이 방법이 낫지 않을까, 훅 하고 한 방에 얻어맞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807조 9천억으로 전 월말보다 4조 3천억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2021년 10월 4조 7천억 증가 이후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부 시장 총괄팀 차장은요,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일각에서 차라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등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수요 지속과 은행 주담대 금리 내림세,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요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건지, 또 돈을 풀어서 부동산이 지금 그렇다고 뭐 문재인 때처럼 올라가서 팔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 내려가서 지금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듯 싶은데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정말 또 생각하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문에 난 것만 읽어보도록 해도 불안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미TV의 박미는 누차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경상수지가 7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당 지급이 늘고요. 코로나19 완화로 해외여행 등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요, 국내 경상수지는 7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1월에 42억 1천만 달러 적자로 통계를 편제한 1980년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경상수지는 53억 7천만 달러 적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150억 1천만 달러 흑자인 거에 비해 엄청나게 적자를 봤죠. 203억 8천만 달러가 쪼그라드는 셈입니다.
한경연은요, 올 수출 성장률이 전망 0.1%.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없었다. 박미TV에서는 몇 달 전부터 오랫동안 말씀드렸죠. 리오프닝 중국 효과 없고요. 청년 실업에 부동산 폭락에 중상층까지 지금 해외로 다 돈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중국,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죠. 크게 전망이 없다. 우리한테 이룰 게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한국 수출 성장률이 0.1%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반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박미TV에서는 일찌감치 마이너스 성장, 무역 수지 적자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리 급등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와 주요국의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외 부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또 내렸군요. 0.2%포인트 낮춘 1.3%로 전망을 했습니다. 고금리로 소비 및 투자의 위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지연되는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한경연은 올해 한국 수출 성장률이 고작 0.1%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0.1%보다 더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전망치인 1.2%보다 무려 1.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의 최대 상방 요인이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내수 부분마저 위축되고 있다. 하반기 이후에도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중국의 리오프닝 이거 뭐 열린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자기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청년 실업에 부동산 폭망에 이제는 상위층은 다 떠났고요. 중상층들이 달러를 전부 킵하고 있다가 지금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아니요, 시작됐죠. 중국은 이제 폭망밖에 없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사람이 박미, TV의 박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 부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2년 민간 소비 성장률 4.3%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왔던 민간 소비는요. 상반기를 경과하며 물가 급등 및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자영업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득 기반이 약화된 데다가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마저 급등하여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네요. 경기 불황에 따라 소득 기반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여러분 고금리로 민간 부채에 대한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정부의 정책 여력이 이미 소진된 가운데 부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경기 불황이 경제 위기로 발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걱정인 가운데 우리나라만 괜찮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또 부동산을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또 돈을 풀고요. 다시 또 집을 사고 있고 주식 또한 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이런 상황이 되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어떻게 잘 정해야 할지 곧 다가오는 여러 가을 겨울의 일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아침 5시 조금 넘어서 나와서요. 벌써 10시에 점심 겸 이렇게 아침은 아니고 아침은 제가 한 7시쯤에 스타벅스에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10시에 테디버거를 오늘 먹었고 그리고 어느덧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11시 넘었고요. 12시 향해서 갑니다. 이 와이키키 끝자락에서 집까지 가게 되면 한 1시간, 네, 천천히 가기 때문에 1시간 또 뭐 찍고 이러면 2시간도 걸리죠. 그렇게 시간을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집에 가면 1시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집으로는 안 들어가고 또 아이 쇼핑 하려고요. 그래서 아마도 또 백화점 같은 데 좀 보고, 네, 사람들이 또 얼마나 모여들고 관광객들 그리고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 경기가 어떤지 좀 보면서 일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하와이 와이키키의, 예, 최중심 쪽은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헤드 쪽 가까운 쪽에 지금 서서 찍고 있습니다. 멋진 바다 모습 좀 보시면서 오늘 하루 일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